홍명보 감독 호가 굉장히 좌초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또 관련된 추가 증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고개도 숙였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연 축구협회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제는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에게 단죄를 내려야 한다. 축구협회가 너무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냐.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등등등 많은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구협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많은 비판도 지금 빗발쳤습니다. 축협 정몽규 회장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었는데요.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달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박 혐의로 고발 조치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줄여서 서민위의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정몽규, 국민 스트레스 풀 기회를 날렸다. 서민이 축협 회장 사퇴를 요구한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사무총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5일날 오후 1시 52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를 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 알다시피 서민이는 정 회장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조금 더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수사가 늦어져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무려 40년 만입니다, 여러분. 40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백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태가 심각해진 거고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가 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박탈되고 말았다. 여름에 미치게 되는 경제적 효과나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결국 우리나라 축구팀은 진출하지 못했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5일날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몽규 협회장 사퇴하겠습니까? 사퇴할 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당연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천수 선수가 또 입을 열었어요. 그 시기에 책도 내고 주변에서 내도 된다고 했을 것이다. 자서전을 발간한 정몽규 회장을 직접 저격했다라고 이천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저격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증언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자막 보이세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무슨 말일까요? 이만하면 저격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인 이천수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또 저격했다.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지만 구기 종목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남녀 축구에 이 대표팀은 파리에 가보지도 못했다. 외국 감독 선임 절차를 맡았던 전력강화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와해됐다. 결국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면서 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역풍을 맞자 입장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전력강화위원들이 박주호보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해외를 모른다. 가봤어야 알지. 아니 회장님이 퍼거슨 데려와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반반이라고 말했다. 돌고 돌아 명보형이야? 이건 더 망하게 하는 거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서전을 발간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은 그동안 축구인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행적을 소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천수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책도 내고 하는 걸 보면 누가 주변에서 회장님 책을 내도 됩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회장님이 잘못한 건 능력 없는 사람을 믿고 자서전을 쓴 것이 더 잘못이다. 일만 잘하면 회장 4번 연임해도 전혀 상관 안 한다 라면서 눈치 없는 자서전 발간을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파울루 벤투와 위르겐 클린스만은 현직 대표 선수들이 판단하기에도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고 해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현재 국가대표팀의 주축이고 능력 없는 지도자가 대표팀에서 통솔력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선수들에게 벤투는 좋은 사람이었다. 4년간의 플랜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왔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뭐가 없다. 그냥 좋은 할아버지다. 그게 클린스만이었다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내던지고 갔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울산 대표팀직에 김판곤 감독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퍼거슨 감독의 얘기가 또 나와요. 퍼거슨의 축구를 접목시키겠다. 우승컵 2개가 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감독이 되겠다. 공격적인 수비 축구를 펼쳐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울산팀을 맞으면서 시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김판곤 감독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 김판곤 감독이 울산팀에서 잘 수행을 해나간다면 실제 월드컵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할지언정 성적에 따라서 과거 차범근 감독이 현장 경질이 됐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도 이 성적 요인에 따라 월드컵 기간 내에 경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판곤 감독이 울산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긴급하게 투입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판곤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전임자 홍명보 감독 질문에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 다음 기회에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질문을 미뤘다라고 합니다.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김판곤 감독은 이 홍명보 감독의 그림자를 지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질문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다. 답은 안 하는 게 나 자신에게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축구 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김판곤 감독이 말을 아낀 것을 보면 홍명보 감독과 또 다른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가 떠나고 부임한 이 모습이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꼭 3관왕에 도전하여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안 좋은 비판은 또 있어요. 홍명보 감독 보고 있나? 이천수 선수가 이승우 선수를 축구대표팀 합류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핵심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홍명보호에 충분히 뽑힐 만한 자원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강인 선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승우 선수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결정이었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승우 선수가 충분히 홍명보호에 뽑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발굴했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선수 위주로 뽑을 것 같다. 이천수가 이승우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홍명보가 고대 라인을 뽑지 않겠냐. 그러니 이승우 선수가 뽑힐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국내 감독은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뽑힌 홍명보 감독. 출발선부터 달랐다. 그게 특혜 아니냐라는 이 비판.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2002년도 월드컵 영웅들. 그 중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홍명보 선임 기강 잡으려다 기강을 해친 역설적 사례다. 박지성이 홍명보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번 감독 선임 논쟁을 자극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인 일은 찾기가 어렵다. 레전드이자 국가대표 선배인 홍명보 감독 선임이 그 대상이기에 더욱 놀랍다. 박지성 이외에도 수많은 축구계 인사와 팬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비판한 이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과거 홍명보 감독이 사실상 박지성 선수와 전격 회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선수 시절에도 함께 팀에서 뛰었지만 홍명보 감독이 감독 당시에도 이 박지성 선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팀에 넣냐 안 넣냐를 결정했을 정도이고, 제자들을 만났던 히딩크 감독의 모습, 여기 보면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히딩크 감독 휘하 아래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동료인데, 히딩크 감독도 축구협회에 문제점을 꼬집었고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씁쓸하지만 이거 자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손흥민 선수가 왜 논란에 휩싸이게 됐을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경기 이후 강남 클럽에 방문했다. 소속사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 자, 이 기사가 막 쏟아졌죠?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추가 제보와 함께 맞추려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제를 손흥민 선수가 했다. 술값이 3천만 원이 나왔다. 집에 귀가하여 쉬던 손흥민은 그야말로 분개함을 터뜨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옆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했다라고 올린 클럽 관련 인스타그램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입니다. 퇴근퇴근 손흥민 주급이 3억 3천이고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보이시죠? 오늘 땡땡 클럽에 민헨 선수들 왔다. 유니폼이랑 매직을 챙겼다. 이런 말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이에른 민헨 선수단이 왔고 결제는 손흥민이 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 방문하여서 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과 함께 클럽에 와 결제를 손흥민 선수가 했고 아침 8시 7분에 또 올라온 겁니다. 나 이제 퇴근한다. 손흥민 주급이 3억 3천이고 술값이 3천만 원 나왔으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손흥민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손흥민의 소속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그야말로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다. 개탄스러워했습니다.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유포한 거죠. 만약 손흥민 선수와 소속사에서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더욱더 와전되어서 번져나갔을 겁니다. 참, 이 클럽도 그렇고 요즘 이 유튜버들도 그렇고 참 떠오르는 인간이 한 명 있는데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요. 어떻게든 남의 사생활을 긁어내서 이것을 빌미 삼아 유포하고 겁박을 주고 참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런 황당한 얘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너무 진짜 온 것처럼 이렇게 막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거 만약 별도의 인증이나 증거 제시조차 없었고 그냥 이 사람이 써올린 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 허위 사실을 상당수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이 새벽 시간대에 수백 개가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니터링 하자마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뉴스가 쏟아져 온 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분개스럽고 말도 안 되는 명백한 사실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처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사태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당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 선수 개인은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SNS와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풍문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도 그 맘대로 얘기해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했는데 이 선을 넘은 클럽 MD들과 같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더 이상 공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들의 자태를 보세요. 이들은 뻔뻔함에 극치를 달립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김흥민형 말한 겁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클럽에서 방문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올리더니 알고 보니까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이라고 한 거다. 더 이상 관련 질문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사태가 다시 한번 뉴스에 촉발되면서 루머가 들키자 유포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사실이 이미 유포가 됐기 때문이죠. 자, 더불어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떡하니 적혀져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언급되어 있고 그 앞에도 뭐라 했습니까? 미넨 선수들이 왔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떡하니 결제했다. 아니, 손흥민이라는 이름만 벌써 몇 번을 말한 겁니까? 그런데 뒤늦게 와서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 선수를 말한 거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 피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이 렉카들 막 구속되고 처벌받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중에서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남의 과거를 털려고 하는 그런 인간. 자, 이런 인간들은 결국 누가 나서든 나서지 않든 스스로 자멸을 하든 최후에 가서는 결국 정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사태를 통해서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런 인간들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공인이고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김흥민 형을 말한 거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연 김주형 선수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본다면 손흥민이 왜 우는지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으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이 남자 골프 대표 선수 김주형 선수. 단독 8위로 마쳤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우는지 알 것 같다라고 했어요. 메달을 못 따서 우는 것이 아니라 첫 올림픽 출전이 이렇게 감격적인지 몰랐다. 왜 손흥민 선수가 항상 경기에서 그렇게 한 번씩 오열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손흥민 선수라는 이름 자체는요, 존경받는 선수입니다. 단순히 축구팀의 캡틴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캡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역시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차범근 감독이 예전에 좀
비판을 받긴 했지만 손흥민 같은 주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국대에 발탁되면서 존경을 얻을 두 번째 기회이다.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다시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뛰게 되면서 존경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요. 정작 우리나라 감독, 해외 외신들, 심지어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억나십니까? 탁구 스캔들을 잊게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합작골. 태국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뒀고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를 만나러 날아가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가진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 두 사람이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협회가 나서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것을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클럽 사태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비록 탁구 게이트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와 다툰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쉽게 풀었고 우리가 볼 땐 선수들 간의 화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진 않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잘못을 저는 두둔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한 입장에서 지금 이런 합작골까지 만들었고 이번 홍명보호의 국가대표로 소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야 되는 상황 속에 저렇게 손흥민 선수를 악용하는 한심한 클럽의 행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잘못했다. 또 다른 선배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직접 입을 열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꼭 선발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쏟아낸 모습을 놓고 본다면 국가대표의 캡틴으로 활동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사태에 정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어이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 고인물이다. 정말 많은 비판과 2002년도 월드컵 때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선수들이 끊임없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을 보면 왜 축구협회가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도 되지 않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협회장도요. 이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을 거론하며 선수와 지도자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한낱 축구 유튜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을 지나치게 악화시켰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선동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다고 한다면 과연 한낱 유튜버들에게 온 국민들이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유튜버가 대통령 출마해서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왜 계속하여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유튜버들 얘기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핵심 맥락을 짚고 있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 자서전의 평점 별 5개 만점 중 5개를 준 사람은 불과 13%도 아니고 3%에 불과했다. 97%가 최하 점수인 별 1개를 줬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평점이 2.2점입니다. 오죽했으면 팬들은 왜 별 빵개는 없나요? 정말 나무와 종이가 아깝다. 정말 욕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정몽규 협회장은 지금 국민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종목도 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인 게 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은요. 실력 때문에 온 국민과 축구 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쪽으로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당연히 팬들은요, 당장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도 안 좋은데 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 명확하지 못한 불투명한 공정성에 어긋난 선임 과정에 터지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K리그 팬들을 완전 등한시하며 등 돌린 홍명보 감독의 하루 만에 바뀐 처사 등,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장은 협회장직을 제안했다라고 하질 않나. 나는 국민 욕바지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 여론도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국민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단순히 성적이 나쁘다라고만 해서 퇴진을 요구했겠습니까? 이런 협회장과 이런 협회다 보니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 여론을 바꿔보기 위해 협회장보다 더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돌연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가 MIK를 향한 의지를 활활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바로 한국축구 기술 철학 워크숍 참석 예정으로 6일 날부터 이 개최되는 곳에 방문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은 이번 MIK 이것을 워크숍을 통하여 축구대표팀의 게임 모델에 대해 발표한 뒤 각급의 대표팀과 연계할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 및 지도자 등 30명이 참석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축구 철학 연계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성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당초 홍명보 감독이 MIK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단호히 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을 때 국가대표직을 거절했고 소속팀에 남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입장이 싹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MIK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축구의 발전 체계를 수립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유소년 대표팀 연습장도 갔죠. 또 나아가서는 친선 경기 현장에도 나타났죠. 그리고 MIK 워크숍에도 참석을 하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왜 끊이지 않을까요? 이천수 선수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축구협회 3인방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에 축구팬들이 화가 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등장해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협회가, 협회 주인이 회장님이 아니지 않냐. 협회 주인이 축구인도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이런 것을 건드는 모습에 축구팬들이 화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연, 지연이 작용하는 것에 팬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뭐 이천수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뭐 호감도는 내려놓고 본다 하더라도 함께 2002년도 월드컵의 역사를 만든 이런 선수들이 왜 계속해서 홍명보 감독의 행보와 협회장의 행보에 한숨을 쉬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녕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 이 축구협회에 소속돼 정부에 빌어서 돈을 받았다. 잘못했으면 감사를 받아야지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알다시피 대한축구협회 감사매 해체 동의가 5만 명을 돌파하여 이제는 5만 5천여 명을 넘어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천수 선수가 사실 이런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 정부를 통해서도 많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이천수 선수는 딴소리 했다가 인정 안 했다가 인정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거 참 문제가 크다. 그리고 함께 영상에 등장한 해설위원은 문철부의 감사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천수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회에 문제가 제기되면 문체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축구협회에 있을 때 협회가 돈을 타오라고 그랬다. 뭐 이런 말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부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천수 선수를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겁니다. 도대체가 조직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애매하게 꼬아놓아 있다. 매주 화요일에 회의는 하는데 그 회의가 무슨 회의인지도 모른다. 내가 들어갈 때 부서를 또 갑자기 꼬아놨다. 왜 나를 불렀나 보니까 내가 좀 시끄럽지 않냐. 막상 들어가니까 나도 협회를 까지 못하겠더라. 쉽게 말해서 자신이 협회에 대하여 폭로를 하거나 비판하는 걸 못하게 하게끔 협회에 소속시켜놨었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런 이천수 선수의 소신 발언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사가 눈에 좀 들어와요. 10년 전 그날 조별리그에 탈락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가족들과 미국행을 떠났다. 그게 바로 2014년 8월 3일 날 나왔던 소식입니다. 바로 가족들과 미국행을 떠났다. 그만큼 조별리그에 탈락했었던 홍명보 감독은요, 결국 가족들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LA로 출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때 스스로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뭐 그 이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표팀 감독을 하며 등한시했던 가족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다. 좀 더 공부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은 이 당시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번 선임 사태의 논란을 쭉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요번에 결과로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를 만나 이 친선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홍명보 감독이기도 한데, 만에 하나라도 이번 월드컵도 결과가 그야말로 폭망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행을 여행 삼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홍명보 감독이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투명한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홍명보 감독이 안 그래도 감독의 선임이 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많은 사태가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로서도 무언가를 내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인 홍명보와 축구협회, 우리들의 축구 영웅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제가 초반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전달드렸을 때가 좀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문제가 커졌을 때 빠르게 사죄와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거나 다른 감독에게 위임을 하거나 뭔가 좀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 사태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사태가 흘러가고 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의 이번 감독 선임, 아시안컵 실패와 탁구 게이트 때부터 이 축구협회의 무능함,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점차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정몽규 협회장의 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절정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화해가 그 사태를 진정시키는가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죠. 바로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타임라인을 보면 2월 16일 날 클린스만이 경질되고 2월 21일 날 감독 선발 기준이 논의가 됐고 4월 30일 날 많은 후보자와의 협상과 결렬이 있었고 6월 21일 날 외국인 감독 2명과 국내 감독 1명이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 선정이 됐고 6월 28일에서 30일 날 위원장이 사퇴를 하며 기술총괄이사가 권한을 승계받더니 7월 2일에서 4일 사이 외국인 감독 후보자 2명까지 면담을 했음에도 갑자기 다음날 5일 날 홍명보 감독을 2시간 면담을 하더니 결국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감독 2명을 밀어내면서 선임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협회 측에서는 투명했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당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